요번에 상록고등학교 1학년 2반에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이고요. 저는 여기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1학년 2반의 통합사회는 여기 윤리 선생님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 또 다른 반에서 통합사회 가르치고 있으니까 둘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이걸 같이 기획하게 됐고요. 성취 기준은 통합사회 성취 기준, 그다음에 뭐 한국사 성취 기준 이렇게 나눠 있고요. 수업 계획 및 의도 네, 좋은 말 좀 많이 써봤습니다. 네, 좋은 말 좀 많이 써봤고요. 평가하고자 하는 뭐 영역, 평가 방식들도 뭐 제가 좀 써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만 좀 보시면 돼요. 블록 타임으로 한국사 통합사회 융합 수업한 다음에 블록 타임 1, 2교시로 그냥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1교시 때는 교과서에서 행복 찾기예요. 교과서에서 행복 찾기. 주제가 교과서에서 행복 찾기고요. 그다음 2교시에는 우리 상록고에서 행복 찾기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눠봤고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시간 교과서에서 행복 찾기는 통합사회랑 한국사에서 이제 행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민적 인성교육, 민주시민의 역량에 관련된 뭐 비판적 사고, 문해력, 공감과 배려, 연대와 소통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고요. 이제 이미 통합사회 1단원에서 배운 행복이란 그 단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을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그 내용을 이미 학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이제 모듬을 만들어서 조선시대 인물들을 이제 모듬별로 선정을 해요. 우리 조는 어떤 조선시대 인물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사를 지금 상록고에서는 조선부터 나가고 있어요. 조선, 일제시대, 이제 현대사 이거는 타이트하게 수업을 1년 동안 하고요. 나머지 그럼 앞에 뭐 선사시대라든지 고대 중세는 어떡하냐. 그거는 시험 끝나고 빠르게 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요. 일단 애들이 조선시대 인물들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이제 행복했을 장소나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쓰거든요. 거기 클래스룸에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지역을 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걸 하고 이제 모든별로 선정한 인물과 행복한 그 사람이 행복했을 장소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어쨌든 교과서에서 통합사회에서 배웠던 행복이란 단어와 그 행복을 연관시켜서 조선시대 인물을 설정하고 그 사람이 행복했었던 장소 한번 알아보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아이들이 상록고에서 학교에서 이제 거의 7시간, 8시간씩 보내다 보니까 이제 개인별로 학교에서 자기가 행복했던 장소 혹은 앞으로 행복하게 될 장소 같은 거를 이제 찍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개인별로 이거는 탑재하도록 하고 이제 개인 모듬 안에서 개인별로 발표하고 그 중에서 이 친구 거는 다른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싶다 해서 뭐 모듬 대표자들이 자원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댓글 작성하고 뭐 이렇게 잠깐 꾸며봤어요. 네, 꾸며봤 꾸며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PT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사와 통합사회 융합 수업한다고 해서 이제 저랑 이제 저희 반 담당하신 통합사회 선생님하고 같이 꾸려봤고요. 처음에는 이제 통합사회 선생님이 민주시민 역량에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그 개념도 좀 받아 적고 이제 이해를 하고 이 사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행복 찾기로 넘어가서요. 행복의 개념, 그 다음에 행복의 시대와 지역의 차이라는 걸 이미 다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 삶에서 충분한 만족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가 되면서 이제 교과서도 같이 보고요. 요게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걸 캡처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라면서 전 역사를 전공해서 그랬는지 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헬레니즘 시대 때는 세상이라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게 행복이었나? 서양 중세는 무조건 신의 선택을 받아 천국에 갈 때 진정한 행복을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헬레니즘 시대 때 행복의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서양 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했던 우리 근대인들은 자유나 평등의 실현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나름 했는데 제가 저자들을 봤어요. 통합사회 저자 교과서 저자들을 봤는데 이제 역사 전공자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아닌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행복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행복의 기준은 이렇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도 다르다라고 이미 우리 아이들이 배웠어요. 그렇다면 통합사회에서 배웠던 이 행복의 개념과 행복의 시대, 지역에 따라서 달랐는데 그럼 이걸 한국사로 넘어와서 한국사 배웠던 게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에서 이제 인물을 한 명 선정하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과연 행복했을까? 행복했다면 어떤 장소에서 왜 행복했을까를 탐구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2교시로 넘어와서 상록고에서 행복 찾기라고 해서 이제 뭐 개인별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행복했던 장소, 행복해지고 싶은 장소, 아니면 추억 있는 장소들을 사진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모듬 안에서 발표하고 그 모듬 안에서 좀 괜찮게 했다 싶은 친구들을 선정해서 또 같이 발표하고 소감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 같은 걸 좀 작성해 봤어요. 이제 전반적인 수업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사진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민주시민의 영향 여기 보시면은 네, 저희 반인데요. 예, 제가 이렇게 시간표에다가 이렇게 제 사진 넣고 여기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졸릴 때 이 사진을 보면서 깨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사랑 통합사의 융합수업에서 첫 번째 1교시는 교과서에서 행복찾기, 2교시는 상록고에서 행복찾기라고 해서요. 1교시 민주시민의 역량에 대해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민주시민의 역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이제 아까 봤던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지역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모습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합사회를 넘어서 조선시대 때 인물을 선정해봐라.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장소에서 왜 행복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라 해서 아이들이 지금 핸드폰을 이용하고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 친구네 조 같은 경우는 송강 정철을 선정했고요. 그다음 행복했었던 지역을 경포 동해바다, 그러니까 강릉이죠. 예, 강릉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곳에서 자연을 좋아했고 뭐 그쪽으로 이제 뭐 관동별거 보면은 관찰사로도 가고 하니까 아마 너무 신나서 거길 유람하면서 막 짓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에서 행복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제 경복궁 리모델링, 경복궁 중건이 흥선대원군의 또 업적이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무너졌던 조선 왕실의 이제 권위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친구네 조는 박지원, 실학자 박지원을 선택한 다음에 청나라에서 뭐 새로운 문물을 청나라에서 많이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 친구네 조는 좀 특별해요. 조선시대 백성들의 행복했던 곳은 집이었을 거래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조선시대 배우다 보면 애들이 뭐 조선시대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맨날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하니까 그나마 집에서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여기에 솔건업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또 주인하고 같이 사니까 또 눈칫밥 먹고 살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름 뭐 그런 지식까지 활용해서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조는 안중근 의사를 선택했고 하얼빈이란 지역, 하얼빈 기차역을 선정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이면서 비록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본인 스스로는 안중근 의사는 행복했을 것이다.
뭐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제 사살한 것에 대해서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친구 내조는 이제 이성계, 태조 이성계를 선정하고요. 장소를 사냥터라고 했어요. 그 태조 이성계가 이제 평소 사냥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사냥터라고 했길래 그냥 알겠다 하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발표했던 것을 모아서 한번 찍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요. 네. 상록고에서 이제 행복 찾아보자. 이제 1교시는 끝났고 2교시 때 얘들아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통합사회에서 행복이란 걸 배워봤고 통합사회에서 조선시대 인물들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 2교시 때는 너희들이 지금 있는 상록고에서 한번 행복을 찾아보자 해서 다 흩어져라. 그리고 행복했던 장소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고 발표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반이에요. 저희 반에 여기 뭐 보드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적 놔두는 곳인데 구글 클래스룸에 이 장소를 찍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왜 행복하냐 했더니 쉬는 시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자기는 너무 행복합니다 해서 제가 이 사진을 그 한때 그 상록 무릉도원이라고 해서 그 제 카톡 배경화면으로 좀 해놓은 적이 있어요. 예. 잘 눕는 친구인데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는 걸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함을 느낀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이렇게 좀 1층에 큰 어항이 있고요. 여기 이제 금붕어들이 있어요. 금붕어들이 있어서 이거를 왜 찍었니 했더니 아침마다 등굣길에 금붕어들을 보고 오면은 뭐 마음이 행복하대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쪽 막아놔서 이쪽으로 등교 못 하거든요. 근데 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했더니 헤헤 웃으면서 들어갔던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치어리딩 하는 친구예요. 치어리딩 하는 친구인데 저희 학교는 시설이 좀 좋아요. 홈베이스가 각 층에 2개씩 있어서 광장 같은 개념으로 있고 이렇게 큰 전신 거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댄스부 아이들이나 댄스부 아이들이나 치어리딩 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막 음악 틀어놓고 연습도 하고 하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치어리딩 연습 많이 해서 자기는 그때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상록고등학교가 학교가 이제 산에 있다 보니까 계단이 108개? 예, 대략 108개인데 더 많아요. 제가 자세히 세어봤을 때 한 120개 가량 있는데 대신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여기 오면 엘리베이터의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절대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나마 이제 학교에 계단이 그렇게 많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 친구랑 완전 상반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108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가 행복했대요. 여기 보이는 게 108계단 마지막이고 이제 학교에 계단마다 이렇게 뭔가 치얼업하는 응원 문구들을 넣어놔요. 108번째 계단에 수명이 연장됐다. 8분 44초의 수명이 연장됐다. 이 계단을 걸음으로써 이런 문구가 있는데 아침마다 이 문구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행복하다. 이 친구는 계단을 많이 걸어서 행복하고요. 이 친구는 계단이 싫은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행복하다. 완전 상반된 개념으로 행복의 기준을 표현했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담 동아리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위클래스가 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카페 형식으로도 돼 있고 해서 약간 좀 들어가면 진짜 그 새로 생긴 카페 같은 그런 곳이어서 여기 위클래스 홍보도 하면서 자기는 이때 치는 친구들 상담도 좀 해주고 도와주는 활동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표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저희 반에서 수업을 주도하는 약간 이금희인데요. 공부를 꽤 해요. 공부를 꽤 하는데 그 꿈이 확실한 친구예요. 식품영양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급식실에 저기 급식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급식 선생님의 집무실 거기를 찍어 왔더라고요. 자기도 꼭 식품 영양학 해서 급식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영양에 관한 일을 꼭 하고 싶다고 자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 간의 융합 수업과 블록 수업은 끝났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박수 쳐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제 수업 댓글
여기 보면은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눠져 있는데 수업 댓글에 이제 뭐 짧고 굵은 수업 너무 좋았어요. 인생은 저처럼 뭐 예. 수고했습니다. 뭐 새롭게 한 점, 각자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주제는 비슷한데 각자 생각, 의견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 그다음 행복은 소소한 곳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걸 느꼈다. 평소 학교란 장소에서 과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행복은 찾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행복했고 행복해질 장소에 의미를 부여해 행복한 장소를 다 생각하니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 재밌었다.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이제 새로운 수업을 계획하고 특별히 우리 반에서 진행해줘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들켰죠? 예, 저는 원래 강의식 수업만 기가 막히게 하고요. 이런 활동 잘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하는데 이번 발표를 위해서 좀 한 것도 있어요. 예, 통합사회도 처음 해보고 해서 한번 융합 수업, 블록 수업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전국을 찔렀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수업을 계획하고 해줘서 좋았다. 예, 사회와 한국사를 이렇게 접목시킴으로써 새롭게 수업을 진행해서 뭐 흥미로웠다. 뭐 요 정도까지 네,